수열의 극한, 미적분이 이제 수열의 극한만 나오는 구조라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어렵죠. 4점짜리 문제는 좀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작년 3월 대성부터 좀 보면 일단은 답은 이제 1번, 23번 같은 경우는 4번이고 24번은 5번입니다. 네, 그 두 개는 뭐 따로 안 하고 넘어가고 25번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25번. 25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가 원래 25번이 좀 어려운 3점이 아닌데 생각보다 좀 까다롭긴 해. 얘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긴 한데 물론 이 번호치고 까다롭다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분모 자리에 SN이 들어가 있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등차 등비수열 합을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친구가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냐면 그냥 빠르게 쓸게. 합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R에 n-1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A의 R에 n-1 되고 곱하기 R-1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시면 돼요. 어떻게 한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에 그대로 공식을 대입을 한 거야. SN 자리에도 공식 대입하고 AN 자리에도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대입하고. 알겠니?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약분을 해보시게 되면 약분하면 A가 지워지죠. 그죠? A가 지워지고요. 그런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n-1 그 다음에 R-1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도 잠깐 생각은 하셔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공비가 절대값 R이 만약에 1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R의 n제곱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요. 그러면은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값 자체가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6분의 1로 수렴하게끔 만드셔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 조건과 모호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R이 1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값 R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고 그럼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으로 바뀔 테니까 계수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 자리에 지금 1이 남고요. 여기 1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R-1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됩니다. 되나요? 그러면 R을 뭐 곱해 주시게 되면 얘가 이제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되니? 그럼 이 친구가 6분의 1이 되니까 R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R의 양변에다 R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R-1의 제곱이 될 거고 걔가 6분의 1 R에 해당되는 뭐 이런 친구가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은 요거 그냥 R값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요 2차 방정식 푸시면 6R제곱 마이너스 13R이 되고 더하기 6이 되고 는 제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인수분해가 2와 3, 3과 2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R값 R값은 3분의 2라는 값 또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되는데 문제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R이 공비가 1보다 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탈락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뭐 25번이 그냥 문제 번호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기는 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26번 가볼게요. 자, 26번을 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풀어드릴게.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직접 규칙성을 찾아서 즉 AN이라는 걸 직접 우리가 구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구하는 게 극한이라는 개념이니까 그것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도 극한 값이 수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풀이는 약간 직관적인 풀이. 그냥 대략적으로 경향성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볼까라는 시각이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가르쳐 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풀이는 이겁니다. 직접 우리가 다 세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시면 2파이죠. 0과 2파이 사이에서 y는 sin n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니까 요거는 이제 뭐 마풀 교과서 수학 1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수열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직접 세볼게요.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바로 세볼게. 그럼 n이 1일 때는 그림 대략 그려주시면 뭐 대충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정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sin nx, sin x 그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을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이 y는 2파이분의 1x 마이너스 n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n자리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문제에다가 n에다 1 대입하면 0에서 출발하지 않나요? 그죠? 아,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죠? 미안.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합니다. 직선이. 그리고 경계의 끝값 관찰하시면 2파입니다. 그럼 2파이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지. 됐어? 그럼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이니까 결국 교점의 개수는 6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a1이라는 값은 2개가 나옵니다 라고 요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됐나요? 직접 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n이 2라고 놓으시면 똑같이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놓고 0부터 2파이까지인데 2x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sin x가 아니라 2x의 그래프가 되니까 주기가 얼마로 준 거냐면 1로 준 거야. 주기가. 그럼 주기가 1로 줄었기 때문에 잘 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1이 아니라 파이로, 미안. 파이로 준 거니까 이렇게가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하나 해서 두 주기가 생기는 거죠. 되나요? 그런 다음에 직선에다가 이제 n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y절편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경계의 끝값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2파이, x자리에 2파이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돼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그대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니까 n이 2일 때, 즉 A2인데 A2는 몇 개가 생기냐면 3개의 교점이 생겨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n이 3일 때라고 해보자. 그럼 n이 3일 때라고 하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돼서 자, 요 정도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를 2파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또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또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지. 되니?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 절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대충 요 정도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파이를 대입하시게 되면 1에서 3분의 1을 빼주니까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친구가 돼서 똑같이 교점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직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자 교점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면 n이 3일 때는 A3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5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 결국 이런 느낌 아니야?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에서는 직선이 하나 그려지는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n이 4일 때는 4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n이 5일 때는 5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n이 6일 때는 6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마다 교점이 몇 개씩 늘어나냐면 2개씩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2로 수렴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풀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풀이는 경향성 파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건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어차피 n 플러스 1분의 an이잖아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1분의 an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 친구 봤을 때, 그냥 n분의 뭔가 an이라는 게 1참수 형태가 나와야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수렴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자, 잘 봐. 쌤이 이제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거야. 얘는 그림을 한 번만 그릴 거야. 그림은 한 번만 그릴 거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신 다음에 자, 잘 보세요. 먼저 뭘 그릴 거냐면 삼각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직선을 먼저 그릴 건데 잘 봐. 지금 문제에서의 직선의 식이 y는 2파이분의 1x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관찰하겠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뒤에 숫자 봐봐. 이 친구 어디로 가? 0으로 가. 됐나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무한대분의 1꼴이 돼서 0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x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나요? 여기서 출발하고 2파이를 대입을 해봐. 2파이를 대입하면 x자리에 2파이를 대입하면 어차피 y값은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직선을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직선의 형태예요. 됐니?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삼각함수 그래프가 지금 sin nx잖아. 그럼 얘가 sin nx니까 요거 있지. 요 말을 내가 해석을 해줄게. 얘는 구간이 지금 0부터 2파이죠. 그죠? 그럼 0부터 2파이야. 그럼 이 친구의 주기는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랑 똑같냐면 2파이라는 구간을 n등분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0부터 2파이까지는 구간 안에 요 한 주기가 몇 개가 그려지냐면 n개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한 주기가 n개씩 그려지는데 그 한 주기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그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주목하면 되냐면 x축 밑에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직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이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애들이 몇 개가 그려지는 거야? n개가 그려지는데 그 볼록 튀어나온 애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n이 2라면 이렇게 돼서 교점이 4개가 생기는 거고 이 모양이 3개가 그려지면 교점은 6개가 되고 이 모양이 4개가 되면 교점은 8개가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럼 결론이 뭐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 뾰족한 그래프 모양이 그려질 텐데 그때마다 교점은 몇 개씩 늘어나는 거야? 2개씩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정답 2.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나요? 왜냐면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A1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첫째 항을 물어봤어. 아니면 둘째 항을 물어봤어. 셋째 항을 물어봤어. 이런 식이라면 꼼꼼히 다 세야 돼. 됐니? 꼼꼼히 다 세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뭘 찾는 게 목적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과연 교점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 즉 경향성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나는지만 관찰해도 상관이 없으시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첫 번째 시각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에 가깝냐면 수학 1에서 배우는 수열 스타일에 가까워요. 알겠나요? 수열은 하나씩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쌤이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미시적인 관찰이에요. 자, 미시적이라는 거는 현미경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부분만 관찰을 하는 거야. 그게 미시적 관찰이야. 근데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은 미시적 관찰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찰이야. 그래서 나무를 볼 거냐 숲을 볼 거냐 이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돼. 알겠지? 나무를 볼지 숲을 볼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파악하시면서 요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극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27번 가볼게요. 자 2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7번 문제가 쌤이 봤을 때는 오히려 26번보다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열의 극한이랑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라서. 됐나요? 극한이랑 부등식 나오면 우리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거야.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봐봐. 가족권인데 가족권 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차가 4래. 그럼 AN인데 자 이것도 얘들아 잘 봐. 원래대로라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4N 더하기 뭐 K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되니? 왜냐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가 저거를 4n 플러스 k라고 잡아주는 게 원칙인데 자 항상 극한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26번에서 두 번째 풀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냥 약간의 오차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극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도 되냐면 AN을요 그냥 4N이라고 보세요. AN은 4N이에요. 괜히 문자 끌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4N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가족권에서 2N 곱하기 8N 되고 여기가 BN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4N이랑 4N 플러스 1 그러니까 4N 플러스 4를 곱하는 건데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16N제곱 이렇게 쓰시라고. 뒤에 숫자들 다 빼버리고. 됐어? 그럼 잘 봐. 얘 N제곱이야. 얘도 N제곱이야.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하고 있어? 발산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때야 돼? 수렴해야지. 수렴해야 되니까 뭘로 나눠? N제곱으로 나눠.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 16으로 가고요. 이 친구도 16으로 가니까 결국 첫 번째로 얻어낸 결론 뭡니까? 리미트 N제곱분의 BN 얘가 얼마다? 16이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나 조건 볼게요. 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뭐 극한식이 주어졌네. 극한식이 주어졌는데 자 생각. NBN이 있어. 동그라미 쳐. NBN. 자, 근데 여러분들이 BN에 대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볼라? BN 수렴해 발산해? 발산하죠.
bn 발산합니다. 왜? n제곱으로 나눴을 때니까. 그지? bn을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nbn이 나왔어. nbn. 그러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눌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뭘로 나누면 돼? n 세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 근거가 뭐야? n제곱분의 bn을 알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나에다가는 이렇게 써두세요. 얘는 결국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모양을 맞춰주겠다는 거고요. 모양 맞추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알고 있는 수렴값으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분자 분모를 n세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갈게 16이 돼요. 더하기 분자의 뒤에 식이 n세제곱 분의 a1이잖아. 그지? 그럼 n세제곱 분의 a1이니까 뭐야? 0이야. 그냥 0으로 가.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n세제곱으로 나눠봅시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각각을 n세제곱으로 나누는데 지금 n세제곱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써볼게요. n세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곱해. 그러면 얘가 n분의 여기가 뭐가 되냐면 a1이 되죠. 그지? 그리고 거기에 a1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돼요? an이 되네. 이렇게까지. 됐어? n세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전개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n세제곱분의 an 곱하기 뭐였어? 뒤에 숫자는 1이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잘 봐. an을 뭐로 보자고 그랬어? an을 4n. 그러면 약분되네. 그지? 얘는 얘 4n이잖아. 분모가 더 세네? 그럼 이 친구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지워. 자, 그럼 남은 거 쓰시면 이 친구는 4 곱하기 a1분의 16이죠. 이게 얼마라고요? a1이라고요. 끝. 그래서 문제 정답은 a1 제곱이 4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가 좀 중요해요. 그럼 a1이 2일 수도 있고 a1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a1이 만약에 2라면 b1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죠. 4를 더하시면 a2가 미안. a2가 그 다음에 a2가 뭐가 돼요? 얘는 2가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이거랑 이거 중에 답이 과연 누굴까?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요 식을 그대로 어디다 대입하냐면 가의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럼 가의 식에 n에다 1을 대입하시면 갑니다. 2n a2n이거든. 그럼 a2잖아. 그러면 2 곱하기 a2야. 6이네. 그 다음에 b1 여기는 a1과 a2를 곱한 거잖아. 그럼 a1과 a2를 곱했으니까 얼마가 돼? 12. 그럼 b1이 1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 값은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12.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근데 얘가 보자. 얘는 2배의 a2입니다. a2. 네. 얼마죠? 마이너스 2요. 됐나요? a2니까 플러스 2요. 그 다음에 여기가 b1이고요. 이 친구는 2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잘 봐. 부등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2개 곱했는데 4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4야. b1이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탈락. 따라서 문제 정답은 a1이 2고 b1이 12가 되셔서 2개를 더하시면 문제 정답 14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시면
최고 창의의 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양수 a의 개수가 2개일 때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리고 함수값 계산하세요 라는 건데, 자 이제부터 4점짜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연습했던 28번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요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원칙은 공비가 미지수라면 우리는 반드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n이 붙어 있는 애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n이 붙어 있는 게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가 뭐냐면 a의 n제곱이라는 게 이제 분모에 있고요. 그 다음에 fa의 n 플러스 1이라는 요 친구들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얘는 A라는 애와 FA라는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함수값이랑 x값 두 개니까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A가 FA와 같을 때 이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FA보다 클 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FA보다 작을 때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겠네요. 됐나요? 요거 두 개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질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 A가 FA라고 해봐. 그럼 A가 FA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A를 다 대입을 해볼게요. 왜냐면 A가 FA니까. 그럼 A의 N제곱이 되실 거고, 됐니? A의 N제곱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FA가 되고, FA인데 A라고 씁시다. 그냥 요거를 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제곱 하시고 3 곱하기 A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A랑 F1이랑 같은 거야? 됐어? 그럼 A랑 FA랑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해볼게.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얘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요거가 똑같잖아. 그지? 그럼 요거가 똑같은데, 자, 가능성이 몇 가지가 생기냐? 두 가지가 여기서도 세 가지가 생겨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똑같이 여전히 미지수야. 여전히 미지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가 1일 때와 절대값 A가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A가 1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는 거지. 즉,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또 생기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그럼 가볼게. A가 1일 때부터 해보자. A가 1이야? 그럼 여기다 1 대입해. 1, 1, 1, 1. 전부 대입하면 2로 수렴하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 A가 1일 때 2로 수렴하는 게 가능하니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얻어낸 결론이 뭐야? F1이 1이라는 거지. 왜? A랑 FA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됐어? 두 번째, 절대값 A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가시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면 A분의 3A네? 그럼 A분의 3A는 계산하면 얼마야? 3이네. 3으로 수렴하네. 뭐가 발생해? 모순. 됐니? 그럼 탈락이네요. 세 번째, 절대값 A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절대값 A가 1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친구고 무한대로 가는 친구죠? 그러면은 뭐예요?
A가 2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맞잖아? 그지? 그러면은 A가 2니까 F2가 얼마란 뜻이야? 2요. 끝. 문제 다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2개. 2개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네. 그지? 그리고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2차 함수 fx 이렇게 잡으시면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 거잖아. 그지? 숫자 2개, 식 2개, 문자 2개. 되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시면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2가 나옵니다. 이거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그러면 답은 F3을 구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2 대입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되죠. X자리에. 그래서 계산하시면 문제 정답은 5, 1번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냥 바로 끝나버렸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안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A가요. FA보다 크다고 해봐. 두 번째 케이스. 그럼 A가 FA보다 크면 이 말은 문제에서의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A의 N제곱 더하기 여기가 FA 그 다음에 여기는 FA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FA인데 A가 FA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A라는 값이 1보다 클 때, A라는 값이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됐니?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A가 1이라고 해봐. A가 1이면 얘 1이지. 그럼 여기 FA 남지. 그치? 분모에 FA 남고 얘는 1보다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왜냐면 A가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숫자인데 계속 곱하니까 앞에 거 뭐 돼? 0 되고 3FA 나오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3으로 수렴하니까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럼 A가 1보다 크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얘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얘 상관없으니까. 얘 힘이 더 세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가고 1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숫자꼴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꼴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이것도 안 맞네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럼 결국 남는 게 똑같이 뭐 남냐면 FA 남고 여기는 3FA가 남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 그냥 3이 돼버리니까 얘도 모수. 안 되지. 셋 다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가 FA보다 작을 때, 즉 세 번째 케이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셋 다 뭐가 발생할 거야?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A와 FA가 둘 다 미지수인데 거기에다가 둘 다 미지수니까 또 범위가 세 가지가 나와서 토탈 9가지의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면. 아시겠나요? 원칙대로 가면. 그죠? 그러니까 좀 다 따지려고 하면 귀찮은 건데 뭐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좀 약간 팁을 드릴게. 실전에서의 팁. 잘 봐. 만약에 이걸 9가지를 다 따지면 문제의 답은 맞출지언정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요건 팁이야. 100% 이렇게 무조건 이렇다는 아닌데 대부분 수능 문제들을 푸실 때 특히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문제들을 푸실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니네가 봤을 때
특이한 경우. 뭔가 되게 특이한 경우부터 하는 거야. 그럼 요 개념을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잘 봐.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시던 간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건, 특수하다는 건 굉장히 좀 유명한 애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출난 애들. 그럼 아마 확통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확률 통계에서 보면 통계 쪽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 그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냐면 정규 분포야. 그래서 정규 분포만 따로 배우는 거야. 근데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냐? 아니에요.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에 포함이 돼요. 알겠나요? 근데 걔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정규 분포만 또 따로 배우는 거라고. 자, 그럼 뭐 확통을 우리가 안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 여러분들 선대칭 함수 배웠죠? 그죠? 선대칭 함수는 뭐 x는 a다, x는 a 대칭이다 라고 하면 f x a-x랑 f a 플러스 x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잖아? 그지? 근데 거기다가 a 자리에 0을 대입해봐. 그럼 그 자리에 0을 대입하면 f-x가 fx와 같다가 나오지. 그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그죠? 그럼 선대칭 함수가 보편적인 개념이라면 우함수라는 개념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따질 때, 추론을 해나갈 때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보다 특이한 경우부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답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의 구성이 그렇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속된 말로 답이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랑 직선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접할 때라고 놓고 풀면 돼. 그럼 최근 수능에선 은근히 답이 잘 나와. 물론 100%는 아니야. 100%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원칙적으로 풀면 어떻게 했어요? 쌤이 얘기한 것처럼 요거 3가지, 얘도 3가지, 저 밑에 것도 3가지, 원래 9가지를 다 따져야 돼. 근데 순서의 문제잖아. 이거 먼저 할래, 이거 먼저 할래, 이거 먼저 할래 했을 때 얘들아 잘 생각해봐. A랑 FA랑 같은 상황과 A가 FA보다 큰 상황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A가 FA보다 큰 상황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가 2고 얘가 1이야. 얘가 3이고 얘가 2야. 얘가 4고 얘가 3이야. 얘가 5고 얘가 4야.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뭐야? 두 개가 같아질 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뭐부터 할까라고 순서를 정하면 얘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리고 운 좋게 걸린 케이스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런 거 잘 고민하셔야 돼. 됐어? 확인 잘 하시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시죠. 4점짜리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4점짜리 문제 푸실 때 잘 모르겠으면, 특히 추론할 때 무언가를 찾아 나가실 때는 특수한 경우부터 생각하는 게 좋다예요. 특수한 경우부터 따져보자라는 거. 이게 그냥 어떤 습관,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 의외로 답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았지? 자,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문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n이라는 점이 있고 원이 쭉 나와 있는 형태인데, 자 29번의 주제는 뭐냐면 극한 활용입니다. 극한 활용이고, 극한 활용은 도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도형 관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2개 드렸잖아요. 작년 3월 대성이랑 그 다음에 작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둘 다 나왔죠. 29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교육청은 30번에 나왔고, 그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보실 때 굉장히 볼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일단 도형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한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때까지 도형 공부하실 때 무조건 도형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모의고사 풀고 해설 강의를 늘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쌤들이 이제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도형과 관련된 이론을 쭉 얘기를 해드릴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 도형과 관련된 이론을 어떻게 보면 노트를 만드셔도 돼요. 이런 도형 나왔으면 이렇게 풀자. 아예 그냥 도형 노트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많이 풀 거라고 올해. 그치? 교육청 니네 기출부터 시작해서 작년 거 기출, 재작년 거, 그 다음에 뭐 사설 모의고사도 쭉 볼 거고, 그랬을 때 아예 그냥 노트를 하나 사.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도형 문제 같은 경우만 모아놔. 알겠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어떻게 할 거다, 뭘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과 관련된 주제는 뭐냐면 원입니다. 원. 됐니? 그리고 원에서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원의 지름. 지름이 있을 때 지름은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이 친구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위에 PN이라는 점이 있고요. OPN과 OQN이 같답니다. 동그라미. OPN과 OPN이 같대. 문제에서 조건 좋네. 그럼 지금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인 거 아니야?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여기가 5야. 그 다음에 요쯤 어딘가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렇게 돼서 요렇게 지금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점이 원점이고요. 여기가 PN이고 여기가 QN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문제의 그림에다 체크하세요. OQN과 OPN이 같다. 체크. 됐니? 그리고 PN이라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 2n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PN과 OPN, QN의 외접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RN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PN, RN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QN, RN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서 공부할 도형 주제 두 번째는 기울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점의 접표.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탄젠트 값.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도형 문제를 푸는데 기울기가 나왔다. 그러면 니네가 찾아야 될 거는 두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하시든가 아니면 삼각비나 탄젠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탄젠트의 값을 찾든가. 이 둘 중 하나라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제에서 PN이라는 점을 줬잖아요. n, 2n 제곱이라고 미지수를 설정을 해줬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점의 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알겠나요? 점에 대한 거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자, 시작을 해볼게. 잘 봐.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 OPN의 길이를 구합니다. OPN의 길이는 원점으로부터 요까지잖아. 그럼 되게 쉽네. 원점으로부터 요까지니까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이야.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OPN과 누구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냐면 OQN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걸 가지고 QN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QN은 요 길이가 그대로 어디 있냐면 요 길이가 되는 건데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컴마 0이다 해서 이렇게 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AN이죠. 근데 AN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PN과 RN의 기울기다. 즉 얘와 PN과 RN의 기울기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QN, PN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됐어? 그럼 선생님 QN, PN의 길이는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닌데 이걸 왜 찾아야 될까요? 이 근거가 필요하잖아. 자, 이 근거를 볼게요. 문제 그림 다시 봐봐. 문제 그림 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은 선이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이어볼게. 거의 나와 있죠, 그림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RN이 있거든. RN. 그지? RN이 뭐라고 돼 있어? Y 절편. Y 절편. 됐니? 자, 근데 잘 봐. 이제 이 Y축에 주목을 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RN이거든. 그러면 분홍색 삼각형 잘 보세요. 요렇게 선이 이어져 있지? 그지? 근데 원점 QN, RN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그러니까 얘가 뭐야? 지름. 이게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됐나요? 자, 그림 문제 푸실 때, 도형 문제 풀 때 오히려 도형이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안 보여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 선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정보를 찾기가 더 쉽지 않아. 그럴 때 좀 좋은 팁은 뭐냐면 아예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 니네가. 작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작도를. 그려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려지는 순서. 그 그려지는 순서대로 그려보면 숨겨져 있던 게 보인다. 알겠니? 그럼 얘가 지름이네. 되나요? 얘가 지름이야. 그리고 직선이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지난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잘 봐. RN, PN, QN도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직각이요. 얘가 지름이라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됐어? 아,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AN은 결국 QN, PN의 기울기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수직의 관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안 거죠. 됐나요? 왜? PN, RN이 뭐야? PN, RN이 요거잖아. 요거랑 수직이라고.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가볼게. QN, PN의 기울기 구하세요. QN, PN의 기울기는 얘랑 계산하시면 이 친구랑 PN의 좌표가 n,2n 제곱이니까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n 마이너스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덧셈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n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에다가 자 우리가 구하는 AN은 얘를 뒤집어서 푸어 바꿔주면 되죠. 서로 수직이라며. 그러면 AN에 관한 식이 나오네. 누가 돼요? 2n제곱분의 마이너스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A.
됐어? 이게 AN.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뭐죠? 라고 하면 QN과 RN이네요. QN과 RN.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점의 좌표 구한대? RN이라는 점의 좌표 구하시면 되겠네. 그치? 근데 RN은 뭐야? RN은 PNRN이라는 직선의 Y절편 아니겠니?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갑니다. 자, 3단계는 PNRN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PNRN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AN이라고 쓸게. AN이고 X-N 더하기 2N 제곱이야. 되니? 그럼 이 친구의 Y절편이잖아. 그럼 RN의 Y좌표는 여기다 0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N 곱하기 AN 더하기 2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됐나요?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BN이라는 거, BN은 QN의 좌표 마이너스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0에서 어디까지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냐면 RN인데 RN은 0, 마이너스 N 곱하기 AN. AN은 이따 대입해 주시면 되고 더하기 2N 제곱이다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BN 계산해 볼게요. 기울기. BN 계산하시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시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AN 더하기 2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극한식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극한식만. 됐어? 그럼 극한식만 정리하면 되는데 AN이 있잖아. 요 AN이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해 볼게. AN 이제 대입할게. 되니? 자, AN 대입하시면 요 식이 이렇게 돼. 요 친구는 2N 제곱, 2N은 이라고 합시다. 예, 2N 곱하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N 제곱 되시고요. 요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날렸거든. N을 날렸으니까 그대로 쓰시면은 요 자리에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루트가 빠졌네요. sorry. 루트 더하기 N 하시고 더하기 2N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네. 그럼 극한각 계산할게요. 여기 극한각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분모도 2차야? 분모 2차? 그럼 분모 2차니까 계산하시면 최고차항 2 곱하기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잠깐만. 4제곱이죠? 미안해요. 얘 최고차항 앞으로 빠지면 2죠? 그지? 그럼 얘 2니까 2 곱하기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써보시면 얘 2고요. 얘는 1차니까 생각 없고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도 4네. 그래서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는 거죠. BN. 됐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BN은 1이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리미트 AN 계산해봐. 요거 리미트 AN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하시면 문제 정답은 리미트 AN 더하기 4BN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3이다 라고 해서 3 계산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쌤은 그냥 정석적으로 쭉 계산했는데 그냥 최고차항만 쏙쏙 뽑아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계산해도 상관없어.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 네, 실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산 실수. 알았지? 오케이? 네. 자, 확인하시고요. 30번 가봅시다. 30번 보세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작업이야. 어떤 문제든. 알겠어? 여러분들 3월 작년 3월 교육청 오늘 드렸죠? 거기 29번이 얘랑 똑같은 문제거든? 얘랑 똑같은 주제야. 29번 문제가. 알겠니? 근데 이거부터 하라고. 만약에 29번 건드리지도 못한 친구들은 이거부터야. 항상.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잘 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요. 2분의 x-a의 제곱에 대한 n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의 경계는 2분의 x-a의 제곱이 뭐가 될 때냐면 1이 될 때예요. 그럼 여기서 x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루트 벗겨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고 넘겨. 됐니? 그럼 어떻게 나오냐? x가 a-2일 때랑 a 플러스 2일 때예요. 이렇게 두 가지. 되나요?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숫자에다가 2를 뺀 거랑 2를 더한 거니까 얘가 좀 더 큰 애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범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 범위로 나눠가지고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얘부터 하자. x가 a 플러스 2일 때죠. 되나요? x가 a 플러스 2일 때야? 그럼 1이지 않았다? 그럼 잘 봐. 얘는 계산하면 얘가 1이야. 그럼 문제에 주어진 식 봐봐.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1 대입하면 되죠. 그냥 1 대입해. 그럼 1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얼마야? fx는 fa 플러스 2는 제로예요. 그죠? fa 플러스 2가 제로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봐. 자,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x 마이너스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럼 걷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밑에 거 분모부터 갈게. 1 더하기 1이지. 맞아?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분자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홀수 제곱이죠. 그럼 홀수 제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 요렇게. 근데 내가 이거랑 같이 엮은 거야. 얘 봐봐. 자, 만약에 절대값 2분의 x-a가 1보다 작아. 그럼 이 친구 거듭 제곱하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치? 얘 0으로 가잖아. n제곱하면 문제의 식 봐봐. 그 2분의 x-a를 다 0으로 바꿔. 위에 것도 0이야. 그럼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지. 보여?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나와? 똑같이 마이너스 1.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 a값, x값의 범위. 이때 x값의 범위는 뭐냐면 a 빼기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사이인데 아까 하나 추가됐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뭐였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등호가 여기까지 붙여요. 요런 디테일한 것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는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x가 a-2보다 작다 또는 x가 a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fx가 뭐가 나오니? 이거 해보면 되잖아. 그치? 뭐 나와? 발산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되는데 밑에 거는 2n제곱이고요. 위에 거는 2n 플러스 1이니까 하나가 남네요. 그치? 그러니까 누가 돼요? 2분의 x-a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1단계입니다. 무조건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3월달, 여러분들이 보는 3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수열의 극한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게 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나와. 3월달은 이 주제는 무조건 하나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잖아. 그럼 이대로 푸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뭔지 잘 몰라서요. 이렇게 경계 나누고요. 이렇게 일단 나눌게요. 함수가 바뀌는 지점. 그러면 fx 그래프 그려볼게. 자, 첫 번째 a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함수에다가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요거죠. 요거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0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게 x축이니까 마이너스 1을 이 정도로 잡아서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얘들아 a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해봐. 요 식에다가. 그럼 요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요거 1차 함수인데 a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1이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직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다가 a-1을 대입해봐. x자리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지. 함수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어머? 여기가 마이너스 1 하냐? 얘 연속이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럼 일단 여기 눈여겨봐. 요 눈 크게 뜨고 봐봐. 여기 뭐야? 불연속이지. 누가? fx가. 맞아? 근데 잘 보세요. 문제 갑니다. k가 알파 플러스 2, 알파가 아니죠. 미안. a 플러스 2가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밑줄. x는 k에서만 불연속이래. 자, 그럼 이런 거네. 여기 봐. fx는 x가 a 플러스 2에서만 불연속이야.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근데 f 합성 fx는 x는 k에서 불연속인데요. 이 k가요. 이 친구가 아니라고 준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뭐죠? f 합성 fx가 어디선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지. 그지? 즉 결론 f 합성 fx는 x는 a 플러스 2에서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쌤이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어야만 한다. 이거에 맞춰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근데 지금 뭐랑 합성한 거야? 뭐랑 합성한 거야? 불연속, 합성, 불연속. 합성함수 연속이네요. 그죠? 자, 차분하게 해봅시다. 갑니다. x가 a 플러스 2 마이너스입니다. 합성함수 연속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fx는 어디로 가? 자, a 플러스 2의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 그럼 합성함수 극한 배운 거 떠올려봐. 좌극한인데 수평하게 오지. 위에서 내려 꽂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죠. 수평하게 오죠. 무슨 값? 함수값. 근데 이 함수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fx가 그냥 마이너스 1 제로예요. 우극한도 아니고 좌극한도 아니고.
됐나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또 합성한 거잖아요. f-1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자극한이에요. 이게 합성함수의 자극한이라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우극한 갑시다. a 플러스 2의 우극한입니다. fx는 어떻게 오나요? 라고 하면 fx는 a 플러스 2에서 위에서 내려오대요. 근데 여기 함수값이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네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리미트 다시 x로 바꾸면 x가 1 플러스일 때 fx와 같네요. 이렇게. 됐나요? 하나를 더 해야죠. 자, 세 번째 x가 a 플러스 2일 때입니다. 연속이니까 세 가지 다 따져야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하세요. fa 플러스 2예요. 이게 얼마예요? 0이에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따라서 f0가 얼마예요? f0예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결론. 요거 갖다가 연속 정의 이용해서 쌤이 계산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f-1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와 f0가 어떻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 세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자, 잘 봐. 눈 크게 뜨고. 다 왔어. 얘랑 얘가 함수값이 같아. 맞아요, 친구들? 함수값이 같아. 그래프 봐봐. 이거 1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야. 잘 봐. 1차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x값이 다르면 y값 어때야 돼? 달라야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지. 그지? 누구에 두고? 잘 봐. 그러면 얘랑 얘인데 얘랑 함수값이 x값이 다르잖아. 근데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잖아. 결론. 얘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1. 왜? 상수함수. 저기밖에 안 되죠. 이해됐어요? 저기밖에 안 된다고. 알겠어? 이게 결론이야. 됐나요? 그러면 얘와 얘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고요. a 플러스 2는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a가 무슨 수? 자연수. 그래서 a는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까지 찾았으니까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되고 f합성 fx, k값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가 1이잖아요. 그러면 불연속점이 어디예요? 불연속점이 어딥니까?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불연속점 아니에요? 그죠? 불연속점이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 x는 k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 자, 여기서 다시 마무리. 잘 봐. 다 왔어. a가 1이야. 그러면 fx는 3에서 불연속이야. 요까지 됐어. 근데 잘 봐. f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문제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A가 1이니까. 그지? 그러면 잘 봐. 그럼 이거 아니야? 여기 봐. 여기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FK 있지. 그 FK가 3이라면 안에 있는 속함수의 값이 3이라면 저 그림이잖아. 겉함수가 F잖아. 근데 F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라고?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럼 이 얘기 아니야? 결론 FK가 모이면 돼? 3이면 된다고. 그럼 FK가 3이 되려면 2분의 잘 보세요. 2분의 K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왜? 이거잖아 이거. 여기가 1로 바뀌었잖아. A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함수값이 3 나오려면요. 여러분 함수값 3 나오려면 얘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3 나오려면 여기에다 대입해야겠지. 그지? 그럼 K값이 뭐야? 정답 7. 마지막 합성함수 방정식까지 풀어주신 겁니다. 자, 따라서 K가 7이고요. 자, 7인 거 알았고 F 합성 F1 구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죠?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 문제 정답은 6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